이 사이로 프로젝트 뜻은요, 저희 그 극단에 있는 작가님이 만드신 이름인데요. 사람들 사이로 그리고 일상 사이로 어떠한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예술과 어떤 음악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젝트다라는 뜻에서 사이로 프로젝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혹시 해금도 들으셨나요? 해금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처음 이거부터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저희는 주로 전통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어떤 사실 MR 틀고 이렇게 조금 익숙한 그런 음악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인기가 꽤 좋아요. 이제 대중적이니까. 근데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통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려드릴 음악은 어떤 가감이 없는 그냥 전통음악 그 자체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 낯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이 좀 느리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맛을 한번 즐겨주시면 요 성곽과 되게 어울리는 어떤 문화를 좀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대금의 청성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렉처처럼 말을 할 텐데요. 그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그 음악을 이해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리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듯이 들리는 것도 아는 만큼 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맥락이랑 흐름과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좀 알고 들으시면 조금 더 그 음악이 잘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설명을 보태겠습니다. 그 대금이라는 악기가 혹시 어느 시대 악기인지 아실까요? 추측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시대 악기인지. 고려 그리고 아까 신라 나왔습니다. 네, 신라 악기입니다. 그래서 만파식적이라고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만파식적 설화에 나오는 그 적이라고 하는 만파식적이 요 대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 때의 대표적인 관악기이고요. 만파식적이란 뜻이 만 가지의 파도를 잠재운다라는 뜻으로 그 당시에 이제 신문왕이 이 통일신라를 이뤘을 때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라가 부산스러울 때니까 이런 설화를 만들어서 좀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려는 그런 아마 목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금이 그 만파식적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파식적이라고 하던 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더 칭송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 만만파파식적 이렇게 불렀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예, 만파식적에서 더 만파식적이야 해서 만만파파식적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금으로 오늘 청성곡을 불러드릴 겁니다. 청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우리나라에서 높은 소리를 의미를 하는 거였어요. 청성, 높은 소리. 왜냐면 높은 소리는 맑으니까요. 그래서 청성곡은 계속 맑은 높은 소리가 나온다라는 뜻에서 청성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태평가라고 하는 가곡이 있는데요. 뭐 짜증을 내어서 이 민요가 아닌 태평가라고 하는 가곡이 있어요. 가곡은 어, 굉장히 글자 하나를 길게 호흡을 빼서 노래를 하는 장르거든요. 예를 들어 뭐 버들이다. 버들 이러면은 버들 이렇게 아주 그 호흡을 길게 빼는 노래인데 그 노래의 반주에 이 대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반주가 워낙에 화려해서 태평가의 반주가 그걸 따로 떼서 이렇게 청성곡이라고 하는 독주곡으로 만든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독주곡이고요. 오늘 그 독주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2, 30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어떤 음악을 즐겼는가 풍류방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금의 청성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을까요? 망가지 파도가 잠재워진다는 말이 참 어울리는 악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검은고 산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검은고는 어느 시대 악기일 것 같으세요? 조선시대. 우리 친구 조선시대도 알고 정말 대단한데요. 하지만 조선시대보다 더 이전입니다. 삼국시대 중 어디였을까요? 네? 고구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고구려 악기 맞습니다. 그 고구려 무용총, 고분벽화 이런 데 보면 이 선녀 같은 사람이 이 검은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연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악기는 확실하구나. 그리고 저게 검은고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술대를 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술대는 국악기에서 검은고만 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괴라고 하는데요. 이 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가 지금은 16개인데 거기에는 14개인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줄은 6줄이 아니라 4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괴가 있는 악기가 검은고밖에 없기 때문에 술대와 검은고와 또 무릎에 얹어놓고 연주를 한다라는 사실이 이거는 검은고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 때 이제 통일신라 때 고구려를 흡수하면서 신라의 대표적인 악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금이랑 삼현삼죽이라고 해서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삼현 세 가지의 현악기 그리고 세 가지의 죽. 왜 죽이라고 하냐면 아까 악기 재료를 보셨다시피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죽부 악기 이러면은 그냥 대나무 악기 이러면 다 관악기를 통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삼죽 이러면은 세 가지의 관악기인데 이렇게 맞춰 보시겠어요? 네, 일단 검은고, 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나머지 현악기 두 개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가야금입니다. 가야에서 만들어진 악기인데 가야가 멸망하면서 우르기 그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대표 악기가 되었고요. 나머지 하나 조금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비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삼현이고요. 삼죽 정말 쉽습니다. 대금 그 밑에 소금 맞습니다. 하나 중간에 더 있죠. 중금입니다. 그래서 소금, 중금, 대금 이렇게가 삼죽입니다. 그래서 뭐 해금이나 이런 거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걔네들은 이제 고려 때 당나라에서 들어온 악기라고 해서 당악기에 속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00년 정도 우리나라에 있었으니까 사실 국악기로 이렇게 많이 변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국악기들이 됐고요. 근데 향악기라고 해서 자를 쓰는 악기는 이제 우리나라 토속 악기거든요. 그런 당악기랑은 다르게. 근데 이 우리나라 향악기는 사실 몇 개 없어요. 이 삼현 삼죽이 향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은고랑 대금, 가야금 이런 악기들이 향악기이고 나머지 해금이라던가 아쟁이라던가 이런 악기는 당악기에 속하는 악기입니다. 네. 뭐 구분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개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양악기가 들어오면서 양악, 국악 이렇게 하면서 국악기로 통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아마 아시면 나중에 악기를 보셔도 혹은 중국이나 몽골 같은 데 비슷하게 생긴 악기가 있으면 이 악기가 이 악기들이랑 가족이구나 이렇게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검은고 산조를 들려드릴 텐데요. 산조는 흩어질 산자의 가락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흩어진 가락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가락을 집대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가락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조는 한 1시간 10분 정도 원래 걸립니다. 하나를 연주하는데 쉬지 않고 1시간 10분이 걸리는데요. 이제 보통 짧게 잘라서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 길이 바쁘시니 제가 10분짜리로 잘라서 연주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이고요. 지금 국가무형유산에 있는 산조이고
신쾌동 선생님이 만드신 가락이라 신쾌동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성적이고 우직한 느낌이 있는 음악입니다. 갈수록 빨라지고요. 진양조로 시작해서 자진몰이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산조를 말을 할 때 굉장히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늘 읊어드리는 어떤 문장이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이 감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공철이라고 하는 가야금 명인이 하신 말씀인데요. 진양조에 눈이 내리고 중몰이에는 봄이 오고 중중몰이에는 군자가 찾아오고 자진몰이에는 희노애락이 담겨 있고 휘몰이에서 젊음이 가고 뒤풀이에서 만사를 정돈한다. 이렇게 산조를 표현을 했는데 너무 맞는 말인 것을 저도 연주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산조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얼마 안 된 전통음악입니다. 1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탄생할 때 이 검은고가 선비들의 악기거든요. 그래서 검은고로 산조를 하다니 막 이런 반발도 꽤 많았는데요. 하지만 검은고로 산조를 하는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걸 보면 아주 잘 만든 산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은고 산조 들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제가 손이 좀 얼어 있어요. 이게 좀 막 돌아가야 되는데 테크닉이 혹시나 안 돌아가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너무 잘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느리진 않으셨나요? 그 앞에 호흡이? 그쵸? 근데 재밌는, 어, 사실은요, 늘 음악은 그 시대를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음악이 탄생될 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빠른 속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죠. 말이 달리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은. 그 외에는 다 걸어 다니고 구름이 흘러가고 시냇물이 흐르고 이 정도의 속도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다라는 거를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늘 느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너네가 빠른 건 아닐까? 막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곤 했는데요. 이 국악이 전통 음악이 그렇습니다. 좀 자연을 닮아 있고요. 자연 속에서 탄생된 음악이라
요즘과 같은 호흡에서는 어쩌면 느리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매력이 있으니까요. 네, 한번 즐겨주시면 좋은 어떤 삶의 그런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조금 앞선 곡들과는 다른 민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곡이고요. 매화 타령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민요는 지역마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조금 아주 깊은 얘기긴 하지만 그 지역마다 울음소리가 다르다는 거를 아시나요? 지역마다 우는 그 음의 간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토리라고 하는데요. 지역마다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민요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리랑만 해도 지역별로 다 다르죠. 예, 그런 것처럼 경기 민요 그리고 뭐 동부 민요, 남도 민요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매화타령은 경기 민요입니다. 그래서 요 서울 지역과 경기 일대에서 연행되던 민요이고요. 오늘은 검은고와 대금의 반주로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도 하고 검은고도 합니다. 그래서 네,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다 보면 서울 사투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못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굉장히 이거 문장으로 써놔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추워서 콧물이 계속 나네요.
그저께 밤에도 나가자고 그저께 밤에는 구경 가고 무상염지